등차 수열 두 번째 부분합 얘기예요. 자, 부분합을 뭐 일반적으로 SN으로 쓰긴 하죠. 첫 번째 정의부터 확인하고 갈게요. 1번에 자, SN이라고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.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S는 합의 약자인 sum, sum의 약자인 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야,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, 그래서 쭉쭉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걸 SN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S5는 1부터 5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고 하나도 빠짐없이, SN은 1부터 n번째 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더한 걸 얘기를 해요. 근데 등차 수열은 공차를 하나씩 더해서 만든 수열이었잖아요. 앞에 거 꼭 확인하고 오시고요. 선생님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항, 얘 그냥 A라고 쓸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맨 끝에 항이 뭐가 돼요? 라고 얘기했을 때 A 플러스 n-1d 이렇게 표현이 되죠. 그쵸?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? 두 개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뭐 2A 플러스 n-1d 양 끝에 걸 더하고 있어요. 그럼 당연히 그 앞쪽에 있는 것도 더할 수 있겠죠. 얘는 뭐가 되죠? A 플러스 D가 되고,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n-2D가 되겠지. 그러면 그 결과는 또 역시 뭐가 되냐면 2A 플러스 n-1가 돼요. 당연한 얘기인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오면서 공차가 더해졌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서 공차는 하나 더했고, 그 다음에 맨 뒤 n번째 항에서 n-1번째 항으로 하면서 공차를 한번 뺐겠지. 그러니까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빠진 걸 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거지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더해놓고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의 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. 대칭 형태로 봤을 때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세 번째 항과 n-2번째 항 얘도 같다는 얘기예요. 뭘로? 2a 플러스 n-1d로 똑같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몇 개가 나오냐 이거지. 2a 플러스 n-1d가 결국 몇 개 나오냐면 항의 개수의 딱 절반만큼 나와요. 그쵸? 그래서 얘를 2로 나눈 결과를 곱해주면 이게 SN의 공식이 나오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좀 이해하다 보면 SN 이렇게 나와요. 뭐냐면 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뭐 곱하게 돼 있죠? 이걸 곱하게 돼 있어. 이게 뭐냐? 되게 중요해요. 처음과 끝 n번째 항을 더해주게 돼 있어요. 물론 뭐여도 상관없다고, 두 번째 항과 n-1번째 항을 더해도 된다고.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를 더한 결과를 써주다가 아니면 두 번째, 앞에서 두 번째, 뒤에서 두 번째 결과를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. 이건 언제 쓰냐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나 아니면 앞에서 두 번째 항, 뒤에서 두 번째 항이 좀 뭐 직접적으로 보일 때 사용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위에 써있는 요 형태 2a 플러스 n-1로 바꾸면 2분의 n 곱하기 이렇게 정리가 돼요. 2a 플러스 n-1d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지. 이렇게 안 나와요. 그죠? 그래서 얘를 n을 주인공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면 2분의 d 곱하기 n제곱 나오고요. 플러스 2분의 2a-d n 이렇게 정리가 돼요. 미안해요.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그 n에 대한 이차함수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. 상수항이 없다. 그치?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도 정리해줬죠. 이거 구조는 이렇게 pn제곱 플러스 qn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. 맞습니까? 그때 p가 뭐라고? 이때 p? 이때 p? 얘 공차를 2로 나눈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. p 플러스 q가 뭐라고? 첫 번째 항. 그쵸? 이렇게 공식을 등장시키는 게 맞아요. 그런 다음에 뭐 실제로 SN 자체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. 그래서 다음번에 얘기를 해줄 건데,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. SN이 이렇게 나와요. 2n 제곱 뭐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온다고. 그치?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n에 대한 이차함수 형태로 등장했다고요. 게다가 상수항도 없고. 맞아. 그쵸?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.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고 어렵다 이거야. 맞아요. 그런데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. 이게 뭐야? 공차의 반. 그러니까 이거는 공차가 4란 얘기고,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? 2-1.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예요.
그러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야? 공차는 4의 배수, 그치? 근데 4의 배수보다 1은 3 작은 거잖아요. 그렇죠?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SM-SM-1을 하는 거 이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. 이거 진짜 중요한 형태긴 해요. 이것도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내신에서 안 나올 리가 없는 내용인데, 그렇지만 우리가 등차 정도는 공식을 확실하게 이해하자고요. 왜? SN이 n에 관한 2차 함수로 나오긴 하지만 상수항도 없고,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나온다? 최고차의 개수로 공차를 2로 나눈 게 나온다.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만약에 AN이 이렇게 나와요. 3N 플러스 5. 그럼 이것도 해석할 수 있죠.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8이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SN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. 그쵸?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거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-1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차의 반이니까 얼마? 2분의 3. 그죠? 거기에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. 첫 번째 항이 8이었잖아요. 2분의 3에다 뭐 더하면 8이야? 그렇죠. 2분의 13n.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고요. SN을 AN으로 만들어 오는 것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이렇게 조금 개념과 공식을 이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대부분은 그냥 암기만 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등차수의 정의죠. 한 칸이, 그러니까 항번호가 하나 진행될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했다. 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. 맞습니까?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, 부분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억해 놓길 바라고요.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, 뭐 등차 중항 아니면은 뭐 부분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더 좀 상위권 문제를 좀 도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부분합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?